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한 주도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한 주 시장은 나쁘지 않고 괜찮게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조금 3%대 이렇게 떨어졌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될 문제고, 삼성전자는 저는 상방은 10만 전자가 열려 있다라고 방송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계열이 좀 길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98년도 이후에 역대급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온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7월 이번 주 기준,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25조 5천억을 샀습니다. 25조 5천억의 순매수를 했었어요. 올해만. 엄청난 겁니다. 연기금이 300조의 운용자금이 있다라고 퇴직연금에 300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약 10%거든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할까요? 미국계 자금도 많고, 영국계 자금도 많고, 특히 룩셈부르크 자금들도 많거든요. 스마트한 자금들이죠, 이런 자금들이. 제가 왜 그거를 보냐면은, 지금 미국은, 버블, 이런 것은 사실 사람마다 이제 다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그건 제가 좀 건너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엔비디아가 올해에만 16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S&P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올해 S&P 지수가 상승률이 한 16%대 나오거든요. 16%대 정도,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도 거의 비슷하죠. 올해에만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다우지수는 10%도 못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S&P 지수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건데, 왜 그러니까 다우지수나 특히 S&P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M7이라는 그런 회사들이 올라가니까 지수도 올라간 겁니다. 그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죠. 이 M7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들의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 들어가면 삼성전자 2017년도 제 기억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일부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좀 올라가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2600, 700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잠깐 이렇게 제가 지나간 차트를 어떻게 흘러갔나를 보자면은,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N명 분할 가격으로 보면은 2만원대가 이제 5만원, 6만원 거의 갔으니까요. 이렇게 갔었는데, 그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600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포스코나 이런 것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포스코의 주가가 2017년도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었냐면은, 포스코의 주가가 2017년도, 16년도 초쯤에 해도 16만원에서 한 20만원대, 25만원 이렇게 16만에서 25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찐바닥은 찍고 이제 가긴 갔는데, 일부 이런 종목들만 갔다는 거예요. 일부 이런 종목들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가니까 지수만 올라갔지,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함정이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시계열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 2023년도에 2차전지 못 들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으면은 당연히 지수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올해 그 종목이 아마 음식료였다면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압기 쪽이었으면 엄청난 대박이 나왔겠죠. 그리고 꼭 이런 대박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했었던 어떤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테크윙이라든지 로체 시스템즈, 이런
많은 종목들을 매도를 할 때 이 종목들이 물론 테크인도 주도주 중에 하나였지만 다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시계를 한 3개월, 6개월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 3년, 6개월, 3년에서 한 6년 정도 잡으면 또 짧으면 한 2, 3년이고요. 2년 정도고요. 이런 기간을 잡으면 지수보다는 초과 수익률이 여러분이 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많이 하신 사람들의 조건 하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 투자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는 존재해요. 하지만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벤저민 그레이엄식의 그 가치 투자자는 잘 먹힙니다. 아주 잘 먹혀요. 공부를 사실 안 했다는 거예요. 해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좀 진지하게 좀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는 아니에요. 저도 2, 3일 만에 파는 경우도 있고 2, 3개월 만에 파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투자를 22년 해보면은 매도하는 기간은 한 3년 정도 한번 걸리더라.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더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지 무조건 무작정 10년 존버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10년도 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치 투자자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종합-격투기처럼 내가 종합-격투기는 뭐 복싱만 하는 게 아니죠. 때리기도 하고 타격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주짓수도 하고 다 킥복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은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유연함이 흘러가는 거고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한 달 만에 코스피가 2800을 돌파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제 샀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왜 샀느냐?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싸요. 거버넌스 안 좋은 거, 그리고 기업들이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 그런 산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사 충실의 의무, 그걸 좀 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는 저는 사실 유예 또는 폐지를, 이참에 그냥 폐지를 해버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시기가 지금 시기는 아니에요. 완전 역대 저출산이죠. 청년들이, 미혼자들이 예전에는 부동산으로도 좀 자산 증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단 하나는 주식밖에 없는데 주식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투자 이민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 수십 조를 투자 중이고 투자 이민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불신이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요.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의 증식, 자산을 증식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하더라도 얘를 낳지 않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금투세는 지금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이 나면은 원청 징수를 합니다. 먼저 떼버려요.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떼버립니다. 그 1000만 원씩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증권회사, 나라에서 결국 나라가 시킨 거니까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년 뒤에 정산해서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그럼 지금 당장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1000만 원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재투자, 복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서민이 중상층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겁니다. 중상층도 부자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희망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미국의 단면적인 것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거버넌스가 좋습니다. 벌어들인 족족 배당으로 나눠주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물적 분할을 하죠. LG화학을 보고 투자했었던 사람들은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LG화학에서는 대주주의 마음대로 2차 전지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버렸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LG화학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주가는 선반영을 치니까 뭐 뚝뚝뚝 가랑비에 옷 젖듯이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질까? 모르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한참 떨어지고 지나고 보니까 물적 분할한다. 이거는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주주를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쏙 빼고 그냥 세금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 그 말에 방대한 거에 어떤 그런 거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에 미국을 다 가져와서 차라리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주를 보호하지 않아요. 기업들은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난 그 경영진들의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까지의 그런 어떤 발자취를 보고 이 경영진이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계속 추적하고 알아내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에너지도 많이 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적 분할이나 어떤 그 자사주 매입 지역 기업 지배 구조를 대주주에 유리하게끔 만들죠. 이사진들도 이사의 구성이 뭐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존재한다. 그런 지금 3법이 그러잖아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주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언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보다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코스닥 지금 시장 안 좋죠.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않았지만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연말 가면은 대주주 물량들이,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니라 큰손들 물량이죠. 스마트머니들. 그 큰손들의 물량들이 뒤로 가면, 연말 가면 갈수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금투세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불확실성을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유예를 하지 말고. 그럼 또 2년 뒤에 또 연말 다가오면 또 떨어지고, 또 유예시키면 다시 좀 회복했다가 또 하겠다. 그러면은 또 떨어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고, 세계는 지금 불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역행하고 있어요. 밑으로만 가고 있지, 전 세계 시장 다 위로 가고 있어요.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다 찾았습니다. 니케이 지수 보면은 다 뚫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좀 하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한국 시장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좋은 회사, 내재 가치 대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 그런 건 한번 잘 골라서 분산 투자 하셔가지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 보시면 매도의 즐거움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말 영상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